금 ETF가 금 가격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ETF가 출시 당시에는 이제 $400에 불과했지만 이제 2011년에는 $1,800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은 ETF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금에 의해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가 됐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ETF도 금 ETF만큼 그 규모가 성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보니까는 아침에 그 신고가를 달러 기준으로 타치를 하자마자 떨어졌다 그러네요. 하자마자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느라고. 그래서 보니까 10%막 이렇게 하락하고 이랬던데, 저는 이제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제 상승 여력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물론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근데 과거 사례를 보면은 비트코인이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시기는 전고점을 돌파한 후부터입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했듯이 이제 오늘 새벽에 전고점을 타치하고 이제 한 10%까지 하락을 했었는데, 뭐 이거는 사실은 무시해도 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뭐 단기 조정이니까 차익 실현. 사실 이런 거는 큰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진짜로 전고점을 제대로 한번 딱 돌파한다.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는 본격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반감기 사이클상으로 봐도 비트코인이 이제 반감기 이후부터 1년 6개월간 꾸준히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반감기 사이클로 봐도 비트코인은 그 반감기 이후부터 이제 1년 6개월간 상승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이제 1년이 지난 후부터 6개월간 그때 이제 가장 큰 상승을 하니까요. 그 언론에서 막 비트코인 거품이다. 뭐 이런 거가 나올 때도 이제 1년에서 1년 반 사이 이때가 많이 이렇게 그런 그 거품이 생깁니다. 근데 이제 반감기는 금년에 이제 올해 다음 달 4월 한 20일이나 뭐 30일 사이에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반감기 패턴상 이제 금년 4월부터 내년 10월까지 이렇게 이제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큰데, 그 중에서도 특히 내년 4월부터 내년 10월 사이에 이제 가장 큰 상승을 할 가능성이 크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이제 물론 이제 과거의 패턴이 미래에도 그대로 재현된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이제 참고는 하실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수급상으로 봐도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상승 가능성이 훨씬 크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 현물 ETF로 하루에 뭐 10,000개씩 막 비트코인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채굴량은 900개에 불과하고요. 근데 이제 4월이 지나면 또 이제 반으로 떨어져갖고 채굴량이 450개에 불과하니까요. 공급 부족은 더 심화될 가능성이 크고, 그래서 이제 이런 공급 부족이 비트코인 상승력의 원동력이 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제 그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이제 뭐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비트코인도 선반영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반감기가 지난 후에 1년에서 1년 반 후에 피크를 찍는데, 그러니까 이제 지금이 4월이니까 내년 4월에서 내년 10월에 피크를 찍을 거다. 이런데 지금은 이제 주식이 선반영하듯이 선반영을 하니까 내년에는 아마 이게 상승이 없을 거다. 사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는데요. 저는 이제 조금 생각이 다른 게, 지금의 상승은 반감기 때문에 상승한 게 아니고 그 저기 때문에 이 ETF 때문에 상승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ETF가 승인되면서 이제 이 ETF로 굉장히 많은 비트코인이 흡수되면서 상승을 한 것이고, 반감기에 따른 효과는 아직도 그대로 남아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의 효과고요. 둘째는 이제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고요. 그 셋째는 이제 미국 정부 부채 증가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최근에 이런 그 미국 정부 부채에 대한 우려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금값도 많이 상승하고 있고요. 금값도 거의 최고가인 거 아시죠? 예,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그 비트코인이 많이 상승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단연코 이제 그 비트코인 현물 ETF, 이것의 효과가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반감기에 대한 기대감이라든가 미국 정부의 부채 문제는 이제 기대나 우려 같은 심리적인 이런 요인인데, 비트코인 ETF는 그 실제로 이런 그 자금이 유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급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가장 영향이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마이클 세일러는
공급과 수요 사이에 심한 불균형이 존재하는 상황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가 출시되면서 비트코인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누구나 아는 얘기인데 어쨌든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채굴자들로부터 나오는 공급량보다 비트코인 ETF로의 수요가 10배가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년 동안 이런 ETF를 기다려온 억눌렸던 수요가 마침내 주류 투자자들이 비트코인에 접근할 수 있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이것이 비트코인으로의 자본 유입 급증을 이끄는 원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제 다들 아시는 얘기인데 현재 채굴량은 900개입니다. 근데 이제 현재 아마 지금도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 얼마 전에 확인만 했을 때도 하루에 10,000개씩 들어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10배가 더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공급보다 수요가 10배가 더 많은 거죠. 그래서 그 비트코인 현물 ETF로 이제 자금이 유입되면 이제 ETF 운영사들은 그에 해당하는 만큼의 그 비트코인을 사서 이제 보관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게 그런 코인베이스라든가 이런 데서 이제 이렇게 구매를 하게 되면 시세에 너무 큰 영향을 주기 때문에 되게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하거든요. 그래서 장외 시장에서 거래를 해야 이제 이런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까. 그래서 이제 주로 이용하는 데가 이제 채굴업체들인데, 그래갖고 뭐 들리는 얘기하면 뭐 채굴업체랑 계약을 해가지고 그 채굴업체에서 나오는 비트코인은 뭐 싹 다 사들인다. 비트코인 그 ETF 운영사가 그런 뭐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있는 거죠. 채굴은 뭐 900개씩 되는데 사야 되는 거는 뭐 10,000개나 사야 된다. 그러면 장외 시장에서 사들이는 것도 한계가 있는 거니까.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제 코인베이스 같은 이제 이렇게 거래소에서 사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이 비트코인 가격이 폭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 이제 그래서 그때는 이제 커다란 이런 이 가격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반감기 이전에 이제 급등한 걸 두고서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까지 이제 총 3번의 반감기가 있었는데, 반감기 이전에는 비트코인이 상승하지 않다가, 반감기가 지난 다음부터 조금씩 상승하다가 이제, 반감기가 지난 후에, 한 1년 후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을 하는 이제 그런 패턴이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제 이상하게 반감기 시작도 안 했는데, 그냥 급등을 해버리니까, 이제 그 반감기 기존에 그런 패턴이 더 이상 이렇게 유효하지 않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에 대해서는 이제 두 가지 의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째는 이제 말씀하신 선반영이고요. 주식시장이 선반영을 하듯이 이제 코인 시장도 비트코인도 반감기 이후의 상승분을 선반영을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반영을 했기 때문에 막상 이제 반감기 이후에는 오히려 큰 상승을 하지 않을 거다. 이런 거를 이제 암시하는 거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하면 내년에는 이제 뭐 비트코인 상승이 없을 것이다. 그래서 금년 말에 이제 비트코인이 정점에 달할 것이다. 이런 의견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생각이 좀 다른 게 금년 들어서 비트코인이 상승을 한 거는 이런 반감기의 선반영이 아니고 ETF 효과 때문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4월 말이 지나도 반감기는 여전히 유효할 것이다. 반감기 효과는 유효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반감기 패턴은 깨진 게 아니다. 아직은 유효하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그런 가격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게 수요 공급이지 않습니까? 450개씩 이제 반감기 지나면 생산이 됩니다. 근데 ETF에서 뭐 지금은 10,000개지만 뭐 나중에 뭐 줄을 수도 있는 거죠. 아무리 줄어도 제가 보기엔 2,000~3,000개씩은 필요하거든요. 그럼 또 우리나라에서 또 ETF 만든다 그러고 뭐 이러다 보면 어쨌든 생산량은 450개인데 뭐 필요량은 뭐 4,000개 막 이렇게 돼버리면 안 오를 수가 없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는 겁니다. 네. 아무리 사이클도 좋고 무슨 뭐 지표도 좋은데 이것보다 더 기본적인 것은 수요 공급이다. 이런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네. 그 블룸버그 통신에 그 유명한 그 ETF 분석가가 있습니다. 에릭 발추나스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이제 ETF 분석에 있어서는 전문가거든요. 근데 이분이 엑스에 이제 뭐라고 썼냐면 금 ETF에 2년 동안 들어올 자금보다 비트코인 ETF에 32일간 들어온 자금이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처음으로 이제 상장된 금 ETF는 SPDR 골드 쉐어스 ETF인데요. 이게 2004년 11월 18일에 이제 상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상장 후 3일 만에 10억 달러의 자금이 들어왔는데 이게 굉장히
폭발적으로 들어온 자금이라고 합니다. 그 규모가. 이제 물론 이제 그 이후에는 이제 이 규모가 좀 감소가 됐다 그럽니다. 그래서 금 ETF의 그 총 보유량은 금 보유량은 이제 1년 동안에 1,000만 온스 뭐 이 정도가 됐다고 하는데 금 ETF로 들어온 초기 자금은 엄청났다고 하지만 이제 이 비트코인 ETF에 비하면 그야말로 이제 세 발의 피라는 거죠. 비트코인 ETF는 이제 출시된 지 아까 32일이라고 했으니까 뭐 한 달 좀 넘었을 때 비트코인 ETF로 유입된 그 자금이 금 ETF로 2년 동안에 걸쳐서 축적된 그 유입 자금보다 더 많다고 하니까 자금 유입 속도가 굉장히 엄청났던 거죠. 그래서 금 ETF가 금 가격의 상승에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금 가격이 ETF가 출시 당시에는 이제 400달러에 불과했지만 이제 2011년에는 1,800달러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상승의 상당 부분은 ETF 때문이다. 이런 평가가 있습니다. 비트코인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제 지금은 이 비트코인이 금에 의해서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ETF가 됐는데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보면 어차피 비트코인 ETF도 금 ETF만큼 그 규모가 성장할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시장 자체가 그러면 이제 향후에 비트코인 가격이 훨씬 더 상승할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래서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저는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폭락은 없을 거다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상승도 뭐 그 과거 같이 뭐 몇십 배씩 상승이 나타나진 않겠지만 폭락도 뭐 이렇게 뭐 7, 80%씩 폭락하는 그런 폭락은 이제는 없고 어느 정도 이제 조금은 더 안정세를 찾아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냥 저는 이제 추천은 아니었고 그냥 비트코인이라는 게 이런 거라고 이제 분석을 해드렸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개인적인 생각인데 정고점을 돌파한 순간에 비트코인이 큰 상승이 나올 가능성은 크다. 여전히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정고점 근처에 왔으니까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하면 비트코인에 큰 상승이 올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근데 이제 너무 올랐지 않느냐 이렇게 겁나는 사람들은 제 생각에는 뭐 지금 이렇게 뭐 이더리움을 보는 것도 한 방법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예. 신민철 작가님 비트코인 슈퍼사이클 책을 읽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이 책을 보니까 비트코인을 채굴하기 위해서 사용된 그런 에너지가 통화 에너지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만큼 본질 가치가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저는 이 말이 굉장히 이제 설득력 있는 해석이라고 생각하는데 맞는 얘기고요. 근데 이제 제가 말하는 본질 가치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겁니다. 예를 들면 자 삼성전자가 매년 수익을 창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만큼 배당을 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삼성전자가 굉장히 뭐 땅도 많고 부동산도 많고 자산도 많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가치가 있잖아요. 팔면은 돈으로 회수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식의 이제 본질 가치를 의미하는 거고요. 제가 말하는 거는 이제 그런 관점에서 본다 그러면 이제 비트코인은 이제 본질 가치가 없다고 볼 수 있는데 뭐 없다기보다는 이제 측정 자체가 애매하다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이게 사실은 이렇게 애매하다고 하는 게 상승하기에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본질 가치를 측정하기 어려운 자산이 오히려 자산으로서는 더 큰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그래서 책에서는 이제 피카소 그림을 이제 예로 들었는데 피카소 그림도 본질 가치 측정이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제 피카소 그림이 100만 원이어도 뭐 이상할 게 없고 어떤 그림이 피카소 그림이 100만 원이면 이상하죠.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100만 원이어도 이상한 게 없고 뭐 1,00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습니다. 작품이 뛰어나고 희귀성 있는 작품은 또 시간이 갈수록 더 올라갑니다. 근데 아까 삼성전자 말을 했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계산을 해봤더니 주식이 본질 가치가 5만 원이다. 그럼 이게 5만 원짜리가 3만 원이 되면 너무 저평가가 돼서 이상하다고 판단하고 5만 원짜리가 10만 원이 되면 또 이거 너무 올랐다고 해서 이상하다 그래서 또 하락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본질 가치가 명확한 그런 자산들은 움직이는 가격 폭이 이렇게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제 비트코인도 본질 가치가 이런 측정이 애매하다는 점은 피카소의 그림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 개에 뭐 100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고 한 개에 10억 원이어도 이상할 게 없는 자산이 이제 비트코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건만 주변에 갖춰지면 굉장히 탄력적으로 상승하기가 좋은 자산이 비트코인입니다. 근데 이제 이 피카소 그림이 본질 가치 측정이 애매하다 그래서 가치가 없는 건 아닙니다. 당연히. 마찬가지로 비트코인도 가치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그림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피카소의 그림이 굉장히 비싼 이유는 이제 작품성이 뛰어나고 희소성이 있기 때문인데 비트코인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전 세계 어떤 자산도 2,100만 개로 개수가 한정된 자산은 없습니다. 굉장히 희귀한 자산이고요. 그리고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용한 자산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굉장히 뛰어난 작품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이런 그 가치는 계속 올라갈 것이다. 뭐 피카소 그림이 가치가 올라가듯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먼 미래를 아무도 예측을 할 수 없죠. 그래서 그게 이제 무조건 이거는 굉장히 뭐 상승만 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없고 사실은 어떤 자산에 투자를 했거나 관심이 있으면 계속 그 돌아가는 상황을 지켜봐야 되는 거는 맞는데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이 순간에 예측을 해보면 앞으로 이 비트코인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더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겨울이 지나고 슬슬 봄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투자자 여러분들도 하여간 이 봄이 오듯이 이제 투자에 좋은 성과 거두시길 바라고 또 환절기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